Boy Choir, 소년 합창단. 오랜만에 아주 흥미롭게 음악 힐링 영화를 보았다. 창립 500년이 더 되는 빈소년 합창단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 문득 지난 세월 내 살아오면서 감동받았던 음악 영화들이 스친다. 주리 앤드루스 주연의 사운드 오브 뮤직은 중학교 이후 5번 이상 7번까지 보았다. 기타를 기가 차게 치던 어거스트 러쉬도 굉장하였었다. 영국의 보헤미안 랩소디는 동성애에 대한 생각과 함께 주인공의 엄청난 열정과 감동이 넘치는 작품이었다. 우리나라 영화로는 최고라고 평가하는 서편제도 같은 맥락의 영화다. 소년 합창단을 보는 중 예기치도 않게 음악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와 함께 그보다 더 큰 범주에 내 살아온 처량한 날들이 스쳐 이를 글로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1. 음악 이야기. 우리 요양원은 트로트나 가요를 부르지 않는다. 동료가 보통이다. 동료를 오래 지도하고 들으며 내 어린 날의 동료에 대한 기억이 함께 되살아났다. 난 내 자라온 환경 탓인지 내가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한 적이 한순간도 없다. 그런데 해를 거듭하여 노래를 지도하면서 나비야 나비야 자전거가 나갑니다. 기찻길 옆 옥수수밭 등등 유아 시절 그리고 초등학교 전 과정에서 불렀던 노래들이 소록소록 떠올랐다. 내가 무척 노래를 즐겨 불렀구나 하고 기억이 또렷하였다. 까닭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나의 아버지는 술꾼에 어울리지 않게 항상 고음으로 이태리 명곡만을 부르셨다. 시동생의 젊은 나를 기억하시는 큰어머니들이 들려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은 가관이 아니었다. 초등학교 6학년 무렵 함께 공부하던 친구들이 자주 노래 시합을 하였다. 당시에는 음악이 진학 시험에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때 친구들이 날더러 참 노래를 잘한다 하던 기억이 많다. 경주 불국사로 초등학교 수학여행을 갔을 때다. 새벽 석굴암을 올라가기 전 동행했던 교장 선생님께서 노래자랑 대회를 이끄셨다. 내가 1등을 해서 상을 탔다. 중학교 때는 음악교사였던 담임 선생님 덕이라 생각하지만 학생 전체 조례 시간에 지휘를 했다. 고등학교 때는 고3 초 어느 날 음악실에서 나를 찾는다고 했다. 선생님 왈, 이동훈, 넌 공부도 좀 하니 서울대 음대 가라고 설득하셨다. 그날 이 사람이 미쳤나? 했던 기억이다. 난 나이 60이 다 되도록 내가 노래에 소질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음악 교사가 되었다. 그 전에는 여동생이 여고 시절 음대 진학을 추천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때도 굉장히 낯설었었다. 동생은 노래를 잘한다던 나였다. 2. 누군가가 절실하고 설득력 있게 나에게 음대를 권했으면 혹 그 길을 갔을지 모르겠으나 난 전혀 그러지 못했다. 내 살아가는 날이 음악 전공을 생각할 만큼 고급스럽지 못했다. 이렇게 인생은 자주 묵상하는 물리학자 자크 모노의 말처럼 우연과 필연의 연속이 아닌가 싶다. 인생은 우연 같은 필연이고 필연 같은 우연이 아닌가 한다. 세월이 흘러 이제는 속절없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날에 살아온 날들을 돌아본다. 명경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순간이다. 아주 정직한 마음이 밀려온다. 그러나 내가 지켜온 나만의 가치와 판단을 누구에게도 강요하고 싶은 생각은 1도 없다. 내 생각에 공감할 수도 있지만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라도 담담하게 나는 누구인가를 들여다보고 싶은 것이다. 3. 난 가까운 친구 말처럼 허름한 국밥집 아들로 살았다. 멋지고 여유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
본가가 큰 부자였다고 들었으나 그 덕을 본 적이 없다. 외가도 시골이었지만 외삼촌들이 일제하에서 일본 유학을 하고 재산도 있었다 들었으나 어머니는 곱고 지혜로운 당신의 본성과는 달리 기구한 젊은 안악의 나를 살며 나를 얻었다. 그 사실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한 후로 어머니를 엄청 사랑하고 감싸며 어머니의 보호막이 되어야 한다 생각했다. 중학교 시절이다. 한 가까운 친구에게 난 예수 안 믿어도 우리 어머니 때문에 곁길로 가지 않았을 거야 했던 적이 있다. 난 내 나이만큼의 세대들 가운데에서도 생각이 분명한 길을 걸었다. 작은 누님이 동생은 동생 같지 않았다는 말을 했던 적이 있다. 살기가 고달팠으나 날 아끼셨던 어머니의 마음에 들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배려로 난 언제나 대장이었었다. 그래서인지 대장의 입장에서 전체를 보고 주변을 파악하고 세상을 보며 살아온 것 같다. 신학인이 목사와 함께 정치를 권고받기도 했으나 정치를 하기에는 너무 자기 몰입형이고 비판적이고 철학적이어서 부적합이었다 생각한다. 늘상 목사의 길이 맞다 생각했으나 요즘은 그나마도 비판적이다. 이 땡땡 목사라는 분이 교계를 발끈 뒤집고 있을 때다. 그 많은 군중들 속에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보았다. 미안하게도 내 눈에 비친 그는 부러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딱 사기꾼이었다. 그 이후에 그는 누가 뭐라고 분칠해도 사기꾼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현실은 한국을 포함 세계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다. 진리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밀려오는 생각은 여전하나 사람들은 어리석기 짝이 없다. 이동훈 목사